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께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모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단독 가구 33만 4,810원, 부부 가구 53만 5,696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2023년 대비 5.4% 인상된 금액이지만 수급 대상은 보편적 복지 기준인 100%가 아닌 소득 하위 70%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시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미신청으로 인해 받지 못한 연금액은 절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미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집도 있는데 못 받지 않을까 지레 짐작으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이니만큼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준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을 가입하고 준비하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심지어는 전년도 기준으로 실제 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께는 공시가 적용으로 약 50% 정도의 공제 효과가 있으며 지역 특례로 인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에 반해 왜 금융재산에만 기본공제를 적게 해주고 유독 부동산에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소득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3층 연금을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열심히 저축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인데요. 거기에다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되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보유했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과다한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 70%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조사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각 시군 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기초연금 신청 업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70%를 가려낸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단계별로 시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동수당 도입 당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대상자에게 전체 지급한 것과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전체 지급에 대해서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까지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쳤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홍보하는 우리나라의 전체 연금 지출액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은 OECD 평균인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의 30%를 국가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3.5%에 그치고 있으므로 너무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지원하면서 연금 재정 악화를 운운하며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닐까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국민용돈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돼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보다 많이 늦은 1988년 시작되어 국민연금의 수급률이 약 38%에 그치고 있고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도 63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평균의 함정이 숨겨져 있는데요. 평균 수급액은 63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들 중에서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은 국민용돈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40%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60세까지 총 40년을 납부했을 때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대체율 또한 20%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40년이 안 된 우리나라에서 소득 대체율 40%를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국민연금 제도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마저도 적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100% 소득에 반영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국민연금액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국민연금의 실질 대체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실질 대체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므로 기초연금의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우리나라 노인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시니어 톡톡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